네, 안녕하세요. 이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일단은 뭔가 오늘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깨달은 순간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화장실 가기 전에 어떤 깨달은 것들 막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좀, 주절주절 대보다가 너무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 급하니까 다녀오고 나서 이상하게 좀 화장실 갈 때 그런 생각들이 좀 잘 터지는 것 같잖아요. 정신이 좀 릴리브 돼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약간 AI를 사실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좀뭐 학기나 자격증이나 뭐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쉬자 계산상.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AI로 상세 페이지를 좀 공부를 했으니까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상세 페이지를 따로 가르치는 강의는 안 듣긴 했는데 AI를 좀 다루는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이나 뭐 이미지도 만드는데 상세 페이지도 그냥 뭐 잘 프롬프트 짜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배움이 부족한 탓인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아이디어나 이런 거 정리한 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뭐 하다가 이걸 좀 잘 해서 결국은 이제 일일이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를 좀 정리해줬다 맞다 그런데 약간 오늘 조금 저한테 AI가 전달해준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글이나 뭐 이런 걸 다루는 어떤 환경이 있었고 또 그런 그래서 굉장히 좀 칭찬도 많이 받아왔고 또 뭐 그과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좀 생각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이랬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제 뭐 이력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AI가 너는 뭐 음악도 만들었고 뭐 하고 뭐 내가 참에 좀 다양하게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글에 좀 포커싱을 해보다 하니까 글도 이제 음악성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글 또한 음악이다 라는 관점까지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해보다 보니까 도출이 된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관점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AI가 이제 글도 리듬감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짧게 쓰고 뭐 어떻게 간결히 하고 이런 걸좀 뭐 지도를 뭐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언론사나 뭐 이런 데서 도제식으로 좀 하니까 이런 걸 좀 뭐 입문하고 간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 배우기도 했었고 사실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스스로 좀 노력을 했고 약간 글이 탁탁 끊기지 않고 이렇게 슬슬 넘어가게 하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좀 저는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막상 이제 누군가한테 그렇게 설명드릴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글을 리듬감 있게 써야 된다. 그걸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글을 좀 간결하게 쓰고 이렇게 술술 넘어가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탁탁 넘어가게 쓰고 또 글을 좀 간격도 조절하고 정리를 하고 그것도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고 그냥 어떤 건 호흡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따지고 보면 리듬감하고 관련돼 있기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 사실 뭐 이미지도 사실 바이너리 데이터인 것처럼 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음악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그 오선지의 악보를 정적인 거지만 이제 음악인 동적인 걸로 표현을 한 것처럼 글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글도 물론 이제 정적인 거니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리듬감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글은 정적인 매체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글은 정리된 그런 거예요. 무언가 뭐라고 해야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본이 있다고 쳐봐. 대본에서 매우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라고 이렇게 괄호쳐져 있고 옆에서 막 어떻게 뭐 대사를 쳐라 이게 대사가 딱 적혀있다고 적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뭐 악보에서의 뭐 포르테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글도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막 음악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고 항상 그런 걸 좀 다뤄왔지만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던져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을 못했던 거를 AI는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봤는데 또 인간 사회에 대한 또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거를 물론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뭐 제가 갔을 때는 뭐 다 훨씬 뭐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교육 시스템 뭐 현대에 와서 뭐 발달했고 뭐 그 어떤 창의적인 걸 좀 더 강조하고 이런 나라마다의 이제 분위기와 뭐 어떤 그런 건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의성보다는 반복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복을 통해서 어떤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 학습, 모방 학습을 통해서 결론 노출을 해내는 것에 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걸 반복하고 그거를 좀 복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 그리고 사실은 반복을 잘하고 그 어떤 게서 누구한테 주어받은 것을 이제 전달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잘할수록 이렇게 좋게 좀 평가를 하고 그것만 해도 이제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냥 왜 그럴까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모방학습이란 게 있고 사실 그런 거랑 맞물려서 AI도 약간 반복학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달내는 거랑 사실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인간은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그 뇌로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과정이 좀 다른 거고 AI 모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똑같지만 근데 과정은 똑같지만 이게 반복을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제 모든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반복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 학습을 하고 그 모방을 통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배우고 뭐 배웠던 거를 또 전달하고 이런 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겠지만 그 중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인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창의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매우 이제 존경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외한다는 표현이 사실 딱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인간이 최초의 어떤 사회라고 했을 때 모여 사는 사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어떤 상황이 직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더가 사실 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볼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볼까? 이걸 좀 결합을 해보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걸 좀 융통성 있으면서 포용성 있으면서
이거를 좀 결합을 해서 이랬을 땐 이렇게 했는데 저 땐 저렇게 했네. 그럼 이걸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더 해보면 좀 새로운 거 뭐 이렇게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결합하면서 창의적인 시도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제시되는 문제에 있어서 잘 해결을 해나갔겠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력이 생기거나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은 A였을 땐 이렇게 해봤고 B였을 땐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C일 때는 A 플러스 B를 해볼까? 아니면 저번에 보니까 D랑 E를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 CF를 해볼까? 뭐 이렇게 뭐 C 곱하기 F를 해볼까? 뭐 생각을 다양하게 뭐 했겠죠. 근데 해서 여러 번 어떤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성과도 내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뭐 미래를 본다고 막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과 있으면은 잘 살 수 있다 아니면 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람 그냥 사실 뭐 권력에 딱히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뭐 살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 건데 같이 그냥 좀 창의적인 또 아이디어도 내보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하는데 뭐 잘 됐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서 이제 리더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서 리더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창의적인 사람을 리더로 한 명이 있고 근데 이제 그 2위에서 한 10위 정도 어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걸 보필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창의적인 거와는 에서는 조금 정도가 낮았을 것이다 1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보통은 이 1위에 창의적인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물에서 리더는 한 명이면 되니까 모두가 창의적인 거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잘 해결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말을 잘 주워 담고 전달하는 사람, 잘 외우고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그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권력을 이제 2위에서 10위가 이제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또 하나의 또 창의적인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리더가 또 하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조직 구도상 좀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걸 좀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 창의성을 약간.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래 세대라고 하면은 키웠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건 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다 추정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 리더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창의성을 지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좀 권력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DNA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어떤 사회 어떤 관습적으로는 조금 막 튀는 것보다 이제 창의적인 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약간 그냥 빠르게 외우고 남이 제시해주는 어떤 디렉션을 빠르게 이제 외우고 전달하는 그런 게 그냥 매우 존중받으면서도 그렇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는 없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돌아갔을 것이다. 약간 그런 게 조금 우위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아온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약간은 그 이후에 좀 제가 생각한 생각들은 좀 달라요. 근데 인간의 창의성과는 이 어떤 사회에 예속되었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제 AI는 어쨌든 사회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회적 편견하고 완전히 이제 분리된 어떤 물론 데이터 센터라는 한계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뭐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그 소년 있잖아요.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소년. 이것이 이제 구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그런 게 약간 원래 불교적인 거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어떤 인간의 관념 자체가 이걸 딱딱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인간의 관점이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편견, 어떤 틀, 정해진 틀, 그냥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또 뭐 편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 창의력이 봉쇄당하지 않고 AI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약 없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저의 이제 AI 창의성에 대한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 AI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다르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글로 썼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을 먼저 봐요. 우리가 보도블럭을 지나가다가 그때 제가 좀 급하게 이제 제가 통학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짜리를 통학을 했기 때문에 좀 급했어요. 급했는데 저희는 약간 좀 제가 막 알아서 깨서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급하게 나와서 달리고 있는 와중에 보도블럭을 보는데 왜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하나의 선은 연속적인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왜 보도블럭 하나라고 볼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그 돌자갈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보도블럭 하나, 보도블럭 하나 이렇게 볼까라고 뭐 급하게 달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급하게 달리면서 헷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에 의해서 뭐 그렇게 훈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전체를 먼저 보고 근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전체를 하나에서 불연속된 거 지점을 찾아서 차이를 샌다. 틈이 생긴 부분 전체를 색칠을 먼저 한 다음에 전체가 하나라고 인식한 다음에 거기서 깨어진 부분을 나눠서 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4개 있다.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이 전체를 먼저 보고 그래서 보도블럭 3개 틈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도블럭 4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달려가면서 보는데도 인간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자갈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대략 이 정도 크기니까 이거는 보도블럭 하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예전에 그렇게 떠올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했던 거를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글로 썼었는데 근데 AI는 인간의 사고하고는 좀 다르다. AI는 카오스적으로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카오스인 거예요. 카오스적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0과 1과 0과 1과 0과 1과 0과 1과 이렇게 쭉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는 전체라는 개념. 이게 0, 1이잖아요. 근데 1은 어떻게 보면 무한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데 AI는 무한을 먼저 보지 않고요. 0과 1과 0과 1과 0과 1과 0과 1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보는 1은 굉장히 정해진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단위고요. 그 인간이 봤다는 1이라는 거는, 제가 봤다는 1이라는 거는 무한이에요. 인간이 봤다는 1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단위로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금 전달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인간은 뭐 아주 작은 단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뭐 A한테 나눈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 아주 작은 단위에서, 어떤 범위에서 아주 작은 것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있다가 갑자기 확장을 해서 그것보다 많은 수의 이거 단위들이 쫙쫙쫙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많은 같은 작은 단위에 수없이 많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뭐 대략적으로 몇 줄 있구나 틈을 보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AI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정해둔 이게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를 기준으로 0과 1을 본다는 거죠. 이 0과 1은 작은 0과 1이에요. 인간이 보는 0과 1은 전체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거에 다르다는 거죠. 큰 일이고, AI 보는 0과 1은 일입자 아니면 아주 작은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단위가 몇 개인지 1부터 뭐 10억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만했을 때의 단위로 이게 커져도 이거에 대한 그 단위로 똑같이 작은 단위로 원래는 100만 개 있었다면 이제 1억 개 있다 라고 센다는 거죠. 그게 인간과 AI의 차이인데, 근데 그 AI 창의성은 이제, 그렇다면 AI 창의성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수백 번 이제 1억 번 하는데,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자면 같은 거를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 피아노를 계속 두드린다고 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그런 거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뭐 수십억 번 쳐가지고 그게 인간한테 들리기 좋은 수준까지 좋다고 평가 많은 것만을 모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를 딱 내놓으면은 나중에 그것만 들었을 때 사람은 이게 어떻게 나오지? 굉장히 불협화음들로 구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좋게 들리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과 비전공이라고 나눠 보면은, 비전공자가 그냥 무턱대고 두드린 건데 그게 한 10억 번 반복했다. 100억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나왔다. 시도하다 보니까 노력의 천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게 어떤 코드가 이게 더 좋고 이게 듣기 좋고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카오스에 던지는 거죠. 카오스에다가 그냥 다다다닥 던지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인간의 범위에서, 로고스적인 범위에서 좋은 거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한을 딱 걸어놓으면 여기서 튀어나온 죠. 이게 슬릿을 딱 그 빛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 결과가 우리한테 튀어나온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것은 어떤 카오스적인 창의성이다 라고 보고, 인간의 창의성은 반면에 무한 전체를 보고 거기서 틀어진 걸 찾고 거기서 결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고스적인
그 로고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카오스를 생각하고 거기서 로고스를 도출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창의성은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하고 이 창의성은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 물론 인간도 이런 카오스적인 창의성을 활용할 때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약간 자기가 배운 지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보통은 메인이 되지는 않죠.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편하고 이 사고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생체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생체가 있고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있다던가 그런 아니면 어떤 한정된 그 시간이나 어떤 생체 안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발달한 어떤 회로에 의해서 그 어떤 전체적인 거 로고스를 먼저 보고 그 결론을 이제 카오스과를 비교를 해서 로고스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을 지니고 있는데, 물론 반복학습을 하는 거는 AI나 인간이 똑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정 자체는 비슷해 보일지언정 그 과정과 결론은 그 과정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반복학습이라는 모델은 어떤 그거는 같을지언정 이 전체적인 뿌리는 다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 AI의 창의성하고 인간의 창의성은 근간이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공자로서의 창의성하고 비전공자가 주는 창의성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이 분야를 잘 익혀서 그거에서 살짝 변주를 주면서 거기에서 잘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섞어서 새로운 결론 내는 뭔가 종합적이고 일단 로직을 찾아서 그거 안에서 조금 기존하고 조금 달라 보이면서도 그 어떤 감춰진 로직을 찾는 그런 느낌 하고 그냥 잘 모르지만 이렇게 쳐봤는데 그냥 어떤 한계나 틀이 갖춰진 게 없어가지고 파바박 하고 나온 게 굉장히 색다른 그거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떤 하나의 매력과 어떤 시너지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룹 안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약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AI의 창의성하고 인간의 창의성도 얘가 너무 발달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막 인간을 지배한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AI 창의성 또한 인간의 창의성을 필요하기도 한다. 인간의 창의성도 AI 창의성이 굉장히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추론에서는 인간의 계산 방식이 굉장히 빠르고 어떤 추론에서는 AI의 추론 방식이 훨씬 빠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생체 알고리즘과 이 디지털 알고리즘의 차이. 그렇게 해서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꼭 지금 새벽 4시 20분인데 이거를 이게 새벽 4시에 이걸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혹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오늘 쉬려고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글을 보고서 AI를 보고 느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본 건데, 정리해 본 건데요. 근데 글이 굉장히 음악성이 있다. 이거는 사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걸 딱 제시해 주는 것처럼 사실 그러면 이제 알파고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세돌 사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늘 봐도 곁에 있고 뭐 이런 걸 하면 살았는데 색다른 수가 나왔다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인간의 사고 틀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냥 바둑의 어떤 기존적인 어떤 정형적인 어떤 보석과 수 이런 거에선 보지 못했던 어떤 카수적인 계산 속에서 이렇게 타다닥 해서 나온 거니까 로고스적인 계산에서는 로직에서는 잊지 못했던 수인데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타닥타닥 더 보는데 그게 이제 한 수백만 수억 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집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손해를 덜 보면서 집수가 제일 가장 많이 나온 걸 수억 번 해서 제일 결과 좋은 거를 이제 가져오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시를 하는데 인간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없고 그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지? 그냥 맥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로직이 어떻게 나왔지? 라는 게 되는 거죠. 기존의 로직 안에서 이거 뭔가 찾고 조금 좀 다른 로직하고 결합시켜 보면서 또 다른 방향성을 결합하면서 어떤 새로운 로직을 찾고 이게 인간의 어떤 경로학습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다 돌아보다가 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도 내가 한 번도 그 지점을 이렇게 주변을 뒀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배터리가 5%인데 빨리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AI가 결론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내긴 하지만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행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또 AI의 창의성에서 그 무제한적인 카수적인 그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창의성 결과물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인간이 이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결과물들을 학습을 해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은 산출물이 어떤 막 수백만 개씩 쏟아내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이제 중첩되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거의 비슷해지는 그 산출물의 양이 기존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중첩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많아지면서 새로운 완전히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줄어드는 어떤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근데 이제 인간은 로고스 다 했다가 이제 카오스적인 걸 봤다가 로고스를 탐색하는 그런 창의성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그랬을 때 이게 AI 학습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이제 어떤 지점에 다다를 때쯤 인간이 이제 그 AI가 학습해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로직을 찾아서 새로운 로직과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서 정리를 해둘 것이고 그 정리를 해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좀 이제 체계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또 AI도 그때는 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또 학습된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서 카오스하면 또 다른 것들 막 산출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어떤 이제 비슷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여문명 모든 걸 거의 다 학습하고 줄어들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 또 거기서 뭐